사실 유튜브 하면서도 막 그냥 야 분장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오늘 해보시면 되죠. 뭐. 네. 아 분장은 생전 처음 해보는 거. 유튜브 하시네요. 네. 오늘 무슨 주제로 출연하시네요? 기능기청 관련해.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 나이 일흔 되신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김 사장 유튜브 찍을 때 좀 환한 옷으로 좀 젊게 하고 나오라고.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괜찮으세요? 네. 해주시는 대로 좀 네. 내 스타일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방송 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메이크업 받아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우 굿샷. 하나, 둘. 좌펜 나갑니다. 좌펜. 스탠바이. 하이 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18곳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 5곳이 더 늘어난 것이죠.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은 인구 감소와 함께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은퇴와 함께 복잡한 대도시를 떠나서 시골의 전원주택에서의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주지를 시골로 옮기는 것이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전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현재 귀농귀촌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는 김영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기능기천 사이다 TV 김영조입니다. 예,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예, 강원도 지역에서 한 4년째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고 계신데 실제로 전원주택 분양 사업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신문일 하다가 또 방송 쪽 일을 하다가 네. 토목의 토자도 모르고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네. 땅은 한 1000평 사가지고 좀 처음에 이제 업자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고생을 많이 했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채 이렇게 분양하다 보니까 네. 박사가 됐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예. 자, 이제 저도 대부분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은퇴 후에 어떤 대도시를 떠나서 이 찌든 도시를 떠나서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런 곳에 가서 이제 텃밭이나 가꾸면서 예쁜 집 짓고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원주택이 한때 붐이었죠. 사람들이 왜 그런 어떤 로맨스를 갖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걸까요? 일단은 뭐니 해도 건강이죠, 건강. 네,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들 기능기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요즘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좀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또 상담도 하고 예. 많이 이제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예. 뭐 보면은 이제 뭐 있는 사람 또 올 수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실제로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까? 맑은 공기. 그렇죠. 아, 네. 스트레스 덜 받고. 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질환이 있어서 오신 분들 중에 뭐 치유가 되거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오셔서 이제 뭐 약초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 치유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귀촌에서 약초 캐러 다니고 이런.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한때 열풍이었던 이 전원주택 붐이 요즘은 좀 인기가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뭐 원인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 예. 뭐 우크라 전쟁 터지고 나서 뭐 세계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 예전에는 측량을 신청하면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측량 신청하면 3일밖에 안 걸려요. 금방 해주죠.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제 집 수요가 짓는 사람이 또 적고 아.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또 집을 이제 그 전원주택도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매물. 예. 네.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강원도다 보니까 지역 특성상 예. 공기 좋고 물 맑고 그렇다 보니까 전원주택이 나오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걸 사시는 분들이 팔려고 내놓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있어도 뭐 간혹 있는데 앵커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열풍이 이제 사그러든 거는 그 일가구 2주택에 대한 것을 뭐 리나 뭐 면단위는 그 일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좀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일가구 2주택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아, 저는 세금이 올라가. 네, 전원주택을 매입을 하고 싶은데 네. 한 10분 중에 한 8분 정도 못 사요. 네. 결정을 못 해요. 네. 종부세 내야 되죠. 그렇죠. 네. 나중에 또 양도세 고민해야 네. 되죠 이런 거. 그런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렇군요. 지방의 네. 어떤 전원주택 경기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하려고 그러면 세제 혜택 이거를 좀 그렇죠. 세제를 개편해야 된다. 네, 이런 그것만 말씀이시죠? 해도 네. 전원주택이 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활 인구도 늘리고 네. 그렇죠? 지역 그렇죠. 소멸도 막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예. 전원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때 혹은 지으려고 할 때 배산 임수냐 뭐 강가냐 네. 산꼭대기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습니까? 첫째는 뭐 일단 모든 게 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잘 이제 사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다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네. 근데 뭐 이제 강원도 쪽은 이제 뭐 이렇게 산 있고 계곡 있고 그러니까 물 부족하고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라든지 이런 것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된 곳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정착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강원도는 뭐 산이 다 네. 있고 저 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딘지 좋습니다. 나는 자연인들처럼 그냥 두메산골 이런 힘들어요. 데는 안 되고 하수도나 어느 정도 깔려 예, 있고 예. 적어도 우물 네. 파서 나오는 곳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네, 그 된다.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계곡이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디가 비쌉니까? 물 있고 이제 계곡 있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땅값이 좀 나가죠. 비싸겠죠. 네. 아무래도 예. 산꼭대기보다. 자기 이제 기호에 맞게 네. 취향에 맞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전원주택 하면 이제 주택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목조 주택도 네. 있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도 있고 또 뭐 황토 주택도 있고 네. 하다못해 조립식 주택도 있고 네.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또 가격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특징을 좀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건축을 이제 토목의 토자도 모르고 건축의 토자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계속 이제 건축법이 바뀌는 거예요. 뭐 예전에 경주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또 내구성이라든지 뭐 화재 일어나서 또 이렇게 계속 건축법이 예. 바뀌고 요즘 또 세계 경제 때문에 또 건축비가 또 몰랐죠. 확 올라갔죠. 근데 이제 가장 저렴한 거는 판넬로 해가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식. 그게 16년도만 해도 평당가로 하면 한 250 정도 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한 500 정도. 2배가 됐습니까? 예. 와. 거의 뭐 한 7년 7년 만에 그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립식 주택의 장점은 빨리 만든다. 그렇죠. 주문하면 네. 얼마 만에 완성됩니까? 짓게 되면 한 두 달, 두 뭐 달. 날씨 변화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면 준공까지 할 수 있고요. 요즘 또 이동식 주택 네, 열풍이 이동식 주택. 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서울에서도 13층까지 허가가 나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추천드려 볼 만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평당 뭐 450에서 뭐 이제 전기 뭐 이런 시스템 갖추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살기 싫으면 또 옮겨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땅만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평당 뭐 450, 500이면은 일반 주택은 건축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한 6, 700 보통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네. 것이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땅을 샀어요. 네. 그다음에 어떤 주택으로 짓겠는가 또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럼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업체, 착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 군데 막 들려보고 네, 견적도 네, 받아보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 업체를 이제 만나면 네. 현장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현장에 가서 그 업체에서 이렇게 짓는구나. 현장이라는 건 그 업체가 직접 실제로 지은 곳. 지었던 곳을 그렇죠. 확인하는 거군요. 네,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사기당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걸까요? 일단 계약서를 꼼꼼하게 일단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증까지 하면 또 공증. 조금 마음은 편안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건축을 할 때 이제 계약서 쓰고 기초 이제 토목공사 할 때 토목공사를 다 하고 나면 돈을 지불한다든지 또 기초 공사하고 나면 돈을 지불한다든지 단계별로 그러면 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은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으니까 계약 위반이 되면 다른 네. 업체가 맡길 수 있습니다. 네. 피해를 줄 수 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사기당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사기라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업자가 집 지어줄게 해가지고 뭐 500에 지을 걸 뭐 400에 해줄게 해가지고 한 3집, 4집, 5집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안 지어주는 경우도 네.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집을 다 지었으면 준공검사를 봐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 이제 그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는 한 20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전기, 소방, 뭐 또 정화조, 뭐 하수도 뭐 이런 준공 도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고 웬만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면 다 이렇게 준공이 납니다. 네. 네. 농막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 농막은 뭐 절차가 간단합니다. 신고. 신고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농막이라고 하고서 좀 의리의리한 전원주택을 지으면 그거는 이제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농막과 일반 전원주택은? 농막은 한 6평 정도 전에다가 네. 전에다가 네. 밭? 네. 대지에는 할 수 없고요. 자,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네. 이제 서울에 또 요즘은 집이 있으면서 이제 별장 혹은 뭐 제2의 세컨홈처럼 이제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들을 좀 생활 인구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지자체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생활 인구를 위해 늘려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엄청나게 도움됩니다. 어떤 면에서? 네. 아니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이제 지인이나 친구들이 놀러 온다든지 뭐 그랬을 때 놀러 오면 또 이렇게 정착지를 찾을 수 있고 네. 또 우리 제가 이제 영월에 있다 보니까 영월군에서는 이제 주소를 옮기고 출퇴근하면 또 교통비까지 지원해줘요. 그 이제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네, 그렇죠. 주민등록을 늘로 네. 옮겼을 경우에 네. 지자체 혜택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토지라든지 이제 이렇게 빈집 같은 네. 경우 이제 이렇게 있으면 네.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네. 토지를 사면 과태료, 농산지로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빈집도 방치 시에는 과태료를 매가지고 네. 좀 빈집을 활용한 저렴하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면 많은 분들이 기능비촌 또 하기에도 아주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예. 내놓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좋지 이제, 않을까. 예.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해주는 이런 네. 제도도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촌 사람 빈집을 좀 개조해가지고 제공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제공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개조해서 일단 농촌 살아보기 네. 이제 그런 체험 프로그램. 네, 체험 프로그램도 왕성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학기 중에도 이제 학생들이 와서 또 이렇게 네. 농촌 체험도 할 수 예. 있고 그런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도시에서 주로 거의 평생을 사시다가 네. 자,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 네.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현지인들하고 기능귀촌한 사람들하고 뭐 도시나 농촌이나 다 똑같지만 이웃과의 마찰이 가장 어딘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에서는 사실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도- 근데 이제 농촌은 안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웃과의 마찰인데 예. 택할 때는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고 이웃도 한번 만나보고 예. 그렇게 정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갈등으로 사례로 꼽는 게 마을 발전 기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내니 안 내니 갖고 이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을 발전 기금은 어느 정도고 그 어디다 쓰이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안 걷는 게 좋겠다. 네. 예. 왜냐하면 네. 그 지역에 이제 마을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다 하거든요. 예. 동네마다 예. 옛날 그 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고 하면 뭐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라면은 뭐 많이는 말고 한 뭐 50선에 이렇게 50만 원. 네, 예. 그 정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물 청소도 해야 되고 예. 또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그 정도는 뭐 저는 이제 찬성인데 예. 얼마나 주로 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동네는 뭐 마을 발전 기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네. 영어를 안 받고. 네, 안 받는데 이제 뭐 많게는 뭐 1,000만 원도 받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씩이야. 그런 데는 좀 그러면 이제 텃세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1,000만 원이면 상당히 그 부담 가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제 영어로는 하여튼 발전 기금 뭐 강제로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시면은 이제 받는 네, 거.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 귀농귀촌을 결심하신 분들 이제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텃밭도 가꿔야 되고 마을 발전 기금을 혹시 내야 된다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급자족 뭐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래도 한 1억 5천에서 한 2억은 있어야 1억 5천에서 2억이면은 네. 집 땅 사고 집 짓고 텃밭 정도 이제 사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기 좋고 물 맑고 좋긴 한데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문화 생활, 영화관 가기도 어렵고요, 뮤지컬 보기도 어렵고요. 또 어디 아프면 급하게 도시처럼 가까운 거리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국도 어렵고 멀고 이런 게 가장 불편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도시에서도 쇼핑을 하려면 뭐 차가 막히니까 뭐 1시간 정도 뭐 보통 그 정도 걸려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이제 뭐 영월만 하더라도 한 3-40분, 4-50분이면 쇼핑센터 다 갈 수 있고 차가 안 막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문화시설 이런 건 이제 지자체마다 뭐 소규모 이제 공연장도 만들고 해서 뭐 각종 문화 시설을 또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건의할 것은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영월, 평창, 정선 이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 좀 이제 그 의료원을 통폐합해가지고 준종합병원을 중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또 의료시설 확충도 되고 시설도 더 들어오고 해서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건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지금 강원도지사님이 듣고 계시면 참조하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전원주택의 전문가신 이 김영조 선생님과 함께 귀농귀촌 전원주택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